영국이 한국에 긴급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놀라웠는데요.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다시 빼서 한국과 공동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홍콩을 공산화시켜버린 시진핑. 최근에는 홍콩 국민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억압하며 이들의 말 한마디까지 통제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영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중국에서 홍콩을 다시 뺏어와 다시금 홍콩의 민주주의 전성기 시절로 돌려놓으려 하자 홍콩 국민들은 한국과 영국을 향해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처음 홍콩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1842년 제1차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홍콩 섬을 쟁취했는데요. 제2차 아편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자 추가로 북부의 구룡반도를 얻어내 홍콩의 영토를 대폭 확장시켰습니다. 이후 1898년에는 신계지구를 또 한 차례 획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홍콩의 영토는 순식간에 2배로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영국이 홍콩을 식민 지배하면서 홍콩은 세계 최고의 국제 금융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홍콩은 현재 아시아의 국제 금융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런던에 필적하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는데요. 중국이 홍콩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으로 선정한 세계 제1위의 경제 자유도시였습니다. 이후 영국이 구축해준 금융 인프라 덕분에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 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들이 홍콩을 아시아의 컨트롤 타워로 삼아 초고층 빌딩들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가 된 홍콩. 다른 직종들에 비해 연봉이 훨씬 높은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홍콩인들의 1인당 GDP는 1997년 기준 3,500만원으로 당시 한국인 평균 GDP의 1,6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당시 홍콩인들의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자, 그런데 중국이 홍콩을 무력 진압하여 완전히 중국으로 편입시켜버리면서 홍콩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홍콩이 완전히 중국화되어버리면서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고 중국 공산당의 통제 대상이 되어버리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이나 도쿄 등으로 옮기려 하고 있고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홍콩 지사를 서울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콩에서 글로벌 회사들의 대탈출이 시작된 것인데요. 최근에는 상황이 이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통제하는 수준이 아닌 완전한 중국으로 만들어 행동 하나, 심지어 일반 홍콩 시민들의 SNS까지 모두 감시해 통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최근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취임 기념 행사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순둥 신임 혁신기술산업비서관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하가 왕을 대하는 듯한 자세인데 중국 국영 방송들은 시진핑의 홍콩의 중국화 의지를 재천명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존 리 홍콩 신임 행정장관이 연단에 올라 시 주석 앞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취임 선서를 하자 신임 관료들이 단체로 취임 선서를 하고 한 명씩 시 주석 앞으로 나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한 것입니다. 중국이 100% 통제하는 홍콩의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시진핑은 홍콩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회에 참가하기만 해도 최소 징역 5년형을 부여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인데요. 홍콩 프리프레스와 AFP, AFP통신 등을 보도에 따르면 4일 홍콩 시내와 빅토리아 공원 부근 등에는 경찰 수천 명이 수십 명씩 조를 짜서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이 장악해버린 홍콩 경찰은 홍콩 시민들을 향해 법을 집행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위협하며 중국에 맞서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때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였던 홍콩을 파괴해버린 중국을 향해 영국에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과 영국 해군이 한국 동해상에서 극비리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영국이 한국과 해군 연합훈련을 대폭 강화해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탈환할 때 연합하여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전 영국 해군 항모 전단장은 한국의 독도함과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함이 함께 태극기와 영국의 유니언잭을 나란히 걸고 대한민국 동해상에서 비밀스러운 초대규모 동맹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은 구축함 2척, 호위함 2척, 지원함 2척, 잠수함 1척 등 모두 8척으로 구성됐고 여기에는 미국과 네덜란드 함정도 1척씩 포함됐습니다. 한국 해군에서는 대형 수송함, 독도함 14,000톤급과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이 이날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이날 훈련에서는 헬기 이착함 훈련과 영국 항모에 탑재된 F-35B 스텔스 전투기 이착륙 시연도 함께했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수준의 대규모 훈련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영국과 한국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수상한 군사동맹을 맺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0일 중국이 25년 전 홍콩 주권 반환 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홍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이 홍콩을 청나라로부터 받았을 당시 문서로 99년 임차를 하기로 했으나 조약의 말미에 as good as forever, 즉 영원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즉 99년 혹은 영원히 영국이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경우 영국이 언제든 다시 홍콩을 탈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이 1997년 홍콩을 반환한 후 중국이 일국 양제, 이 한국과의 두 체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중국은 1984년 영국-중국 공동선언을 통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와 함께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중국이 이 합의를 완전히 깨버리자 존슨 총리는 홍콩인들의 권리와 자유, 홍콩에 계속되는 진보와 번영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홍콩을 포기하지 않고 25년 전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 영국이 힘을 합쳐도 중국 군사력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 평가하며 한국과 영국의 해군을 과소평가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는 중국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연합이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탈환받는 과정에서 중국에 맞서는 이는 영국 해군과 한국 해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 칠레, 페루뿐만 아니라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 등도 함께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미국이 주관한 세계 최고의 해상연합훈련인 림팩 훈련이 열렸는데 중국은 이 훈련이 중국을 위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미국 주도 림팩의 역사상 최대 병력을 파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황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림팩의 사상 최대 규모 파병을 결정지으면서 중국에 맞서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림팩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들 간의 해상교통로 보호 및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 연합 전력의 상호 운영 능력, 연합 작전 능력 등을 증진하기 위해 1971년 시작된 경연제 훈련인데요. 이번에 한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을 파병한 이유가 바로 곧 영국과 한국연합이 홍콩 탈환을 위해 작전을 수행하고 이를 대비해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최강국들과 사전 동맹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 중국 전문가들은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오는 8월 29일까지 하와이 제도와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26개국 수상함 38척, 잠수함 4척, 항공기 170대, 병력 2만 5천 명 등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연합군은 우리나라 함대 1만 4,500톤급 마라도 상륙함, 7,600톤급 세종대왕함, 4,400톤급 문무대왕함, 1,800톤급 신돌석 잠수함, P3 해상감지기, 링스 헬기, 9대의 강습 상륙함 등이 파병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림팩 훈련에 참가한 한국의 마라도함 선체 외벽에는 We are here to make new history, 즉 새로운 역사를 쓸어왔다라는 파격적인 문구가 쓰여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병력을 보냈는데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손원 1급 잠수함인 신돌석함, 해상초계기에 해상작전 헬기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9대를 비롯해 해병대 상륙군 1개 중대, 특수전 전단 4개 팀,
59기 기동건설전대 등 장병 1천여 명도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해군 준장이 처음으로 원정 강습 단장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외교 실패로 서방국들의 제재를 받으며 중국 대기업들이 줄줄이 망해가고 있고, 필요 이상의 통제로 중국 내수 기업들마저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하면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물러나고 리커창 총리가 대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홍콩마저 다시 잃게 된다면 시진핑의 사태는 사실상 확정되는 셈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